돈이 있어야 자식도 효자랍니다. 돈 떨어지면 발길도 뜸해진다니까요. 이것은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이 더 많이 필요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죠.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은퇴자 10명 중 7명이 노후 자금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것은 은퇴자의 절반 이상이 자신의 노년을 비참하다고 표현했다는 점입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젊은 시절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은퇴하면 돈이 덜 들겠지. 그러나 현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병원비는 해마다 오르고 약값은 부담이 되어가고 물가는 끝을 모르고 상승합니다. 자식들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이제는 좀 편하게 살아보려 했더니 통장 잔고는 점점 바닥을 드러냅니다. 물가가 오를 때마다 가슴이 덜컥하고 예전에 은행의 VIP 고객이었을 때가 아득하게 느껴집니다. 유튜브에서 60대 어르신이 남기신 댓글이 가슴에 먹먹하게 남아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주고 자식들 생일 때마다 백화점 가서 좋은 옷도 사줬는데 올해는 매달 나가는 병원비 때문에 생일 때 문자 한 통 보내는 걸로 끝냈습니다. 이런 이야기,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으시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은 여러분 혼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현실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이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은퇴자 커뮤니티를 분석해보니 결정적인 차이가 있더군요. 바로 특정 지출을 철저히 피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함정에 빠지지 않았기에 지금도 당당하게 자식들을 만나고 손주들의 생일 때마다 넉넉한 용돈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수많은 사례를 통해 노년을 비참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지출 5가지를 낱낱이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이 지출만 피해도 여러분의 노후는 180도 바뀔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이러한 지출을 하고 계시더라도 지금부터 고치면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실질적인 해결책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지출은 마음 아프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자녀를 위한 무한 지원입니다. 최근 한 노후 준비 관련 커뮤니티에서 올라온 글이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자식 둘 대학 보내고 큰 애 결혼시키고 이제 막내도 결혼한다고 하는데 통장에 남은 돈이 1,000만 원이 전부예요. 남편은 퇴직하고 재취업도 안 되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글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은 부모님들이 많으십니다. 대학 등록금에 취업 준비에 결혼 자금까지 자녀를 위해서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슬픈 현실을 말씀드리자면 부모님의 이런 희생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노년학회의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자녀에게 과도한 경제적 지원을 한 부모의 85%가 노후에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자녀들의 태도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자녀들의 반응입니다. 부모님이 마음대로 하신 거잖아요. 솔직히 저도 제 생활 꾸리기 바빠서 부모님까지 신경 쓸 여유는 없어요. 결혼하고 애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긴 힘들어요. 부모님이 다 해주신다고 하셔서 적금도 못 들었는데 이제 와서 저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한 커뮤니티 게시글에서 70대 어르신이 남기신 진솔한 말씀이 마음에 크게 와닿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큰 애 결혼 때 집 전세금 다 주고 작은 애 대학원까지 보내주고 그런데 지금은 병원비도 못 내서 약도 제때 못 먹고 있어요. 자식들은 자기들 살기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힘들면 우리 애들이 먼저 손 내밀어 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전화 한 통도 없더라고요. 다 잘 되라고 지원해 준 일인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애들한테 내가 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이러려고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산 건가 싶어요.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그동안 흔히 볼 수 있었던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이 어쩌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도 어느 정도는 절제되어야 했음을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자녀를 전혀 도와주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노후 준비 관련 커뮤니티에서 많은 공감을 얻은 해결책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 반드시 본인의 노후 자금을 먼저 따로 분리해 두세요. 예를 들어 5억의 자산이 있다면 최소 3억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둘째, 자녀 지원은 여유 자금으로만 하세요. 특히 결혼 자금의 경우 이만큼만 도와줄 수 있다고 미리 선을 그어두는 게 좋습니다. 얼마 전 들었던 현명한 은퇴자의 이야기입니다. 큰애 결혼할 때 이미 얘기해뒀어요. 엄마 아빠도 노후 준비가 필요하니 5천만 원만 줄 수 있다고. 오히려 아이가 더 이해해 주더라고요. 지금은 제 능력껏 스스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 뿌듯해요. 셋째, 자녀에게 경제적 자립심을 키워주세요. 평생 부모의 지원을 받으며 살 수는 없다는 걸 일찍부터 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용돈도 계획적으로 주고 돈의 가치를 이해시키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식을 위하는 길이 자식에게 모든 걸 퍼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지원. 이제는 새로운 시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녀가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부모님도 행복해야 하니까요. 예전에 다니던 30대 직장 동료가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부모님이 저희 형제 뒷바라지하느라 노후 준비를 전혀 못 하셨어요. 지금은 제가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는데 솔직히 너무 부담되고 힘들어요. 차라리 그때 덜 해주시고 부모님이 편하게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 부모님의 헌신은 분명 자식들에겐 큰 힘이지만 그 희생이 결국 부모님과 자식 모두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현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게 사랑의 전부는 아닙니다. 부모님의 삶도 소중하며 안정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생각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부모와 자식 모두가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균형 있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지출은 우리의 자존심과 깊이 연관된 체면과 허영심 때문에 하는 지출입니다. 최근 한 은퇴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백화점 VIP라는 자부심 하나로 버텼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없어졌어요. 30년 넘게 다니던 백화점인데 VIP 자격이 박탈되고 나니 친구들 얼굴도 보기 싫어지네요. 이 글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비슷한 고민이 참 많습니다. 명품백이 없으면 모임에 나가기가 창피해. 골프 모임에서 밥 한 번 못 사면 좀 쪽팔려. 며느리가 명품 들고 다니는데 시어머니가 구멍가게 쇼핑백 들고 다닐 순 없잖아요. 문제는 이런 허용 지출이 은퇴 후에 더 무서워진다는 겁니다. 소득은 줄었는데 체면을 지키기 위한 지출은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노인복지협회의 설문에 따르면 60대 이상 은퇴자들의 월 평균 체면 지출이 무려 15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고가의 옷, 명품 가방, 골프 모임 비용 등이 포함되죠. 한 금융 전문가는 허용 지출이 은퇴 후 재정에 미치는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체면 지출을 줄이지 못한 은퇴자들의 80%가 2, 3년 안에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다고 말이죠. 은퇴자 커뮤니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후회의 글들이 많습니다. 그때 그 돈으로 차라리 건강관리했을걸. 자취에 쓴 돈의 반만 있어도 지금 이렇게 힘들진 않았을 텐데. 그렇다면 현명한 분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얼마 전 한 경제기사에서 소개된 은퇴한 대기업 임원의 이야기입니다. 은퇴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백화점 VIP 카드를 반납한 거예요. 대신 동네 시장을 다니기 시작했죠. 처음엔 조금 창피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행복해요. 시장 상인들과 정도 들고 무엇보다 매달 통장 잔고를 보면서 안도감을 느끼죠. 은퇴자 모임에서도 자주 들리는 조언 중 하나입니다. 골프 모임을 줄이고 대신 아파트 단지에서 열리는 무료 요가 수업에 다닙니다. 처음엔 체면이 안 선다고 생각했지만 같은 또래 친구들도 만나고 건강에도 더 좋아요. 여러분, 진정한 품위는 명품이나 비싼 물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불필요한 허용 지출을 줄이고 실속 있게 사는 것이 오히려 멋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착한 소비나 가치 소비가 주목받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허용 지출을 줄이면서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다는 은퇴자들의 이야기도 많습니다. 카드값 부담이 줄어드니 잠도 더 잘 오고 건강도 좋아졌다는 경험담도 들려옵니다. 이런 변화들이 쌓여 더 큰 만족과 행복으로 돌아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지출은 경조사비와 모임 회비입니다. 얼마 전 가까운 이웃분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지난달에만 경조사비로 150만 원을 썼어요. 손주 돌잔치에 조카 결혼식, 친구 남편 칠순잔치까지. 이러다가 정말 바닥을 보겠어요. 안타까운 건 이분의 매달 연금이 80만 원 남짓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우리나라만큼 경조사비에 목매는 나라가 또 있을까요? 이웃의 경조사는 물론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지인의 자녀 결혼식까지. 안 가면 미안하고 가면 부담되고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알려진 바로는 60대 이상 은퇴자들이 경조사비와 모임 회비로 한 해 평균 580만 원을 지출한다고 합니다. 한 달 연금을 전부 경조사비로 써야 하는 달도 있다는 거죠. 친구 아들 결혼식에 못 가면 친구 체면이 깎일까봐 어쩔 수 없지. 며느리가 조카 돌잔치에 50만 원 낸다고 하니까 시어머니인 제가 그것보다 적게 낼 수는 없잖아요. 모임에서 누가 한턱 쏘면 저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정작 본인의 병원비도 못 내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명한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제가 존경하는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가까운 친인척 경조사만 참석해요. 대신 정성스러운 편지를 써서 보내죠. 건강이 좋지 않아 참석하지 못해 미안하다고요. 의외로 다들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이런 현명한 방법을 쓰셨습니다. 우리 또래끼리 모여서 경조사비 다이어트를 약속을 했어요. 서로 부담 주지 말자고. 요즘은 축의금 5만 원만 해도 다들 고맙다고 해요. 젊은 사람들도 요즘은 간소화가 트렌드래요. 실제로 요즘 젊은 세대는 작은 결혼식과 축의금 사양으로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경조사비, 이제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합니다. 첫째, 참석 범위를 꼭 필요한 곳으로 제한하세요. 한 달에 경조사비가 연금의 2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모임 회비도 합리적으로 조정하세요. 한 분은 이렇게 하셨답니다. 이제 우리 모임은 커피 한 잔으로 정리해요. 비싼 식사 대신 편안한 담소를 나누는 게 더 좋더라고요. 셋째, 경조사비 예산을 미리 정해두세요. 예를 들어 연간 300만 원으로 제한하고 그 안에서만 지출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형편을 숨기지 마세요. 오히려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주변에서 더 이해해 주실 겁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지출은 눈먼 투자와 고위험 금융상품입니다. 얼마 전 지인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은행 직원이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VIP룸으로 모시고 커피랑 다과까지 챙겨주니 마음이 놓였죠. 좋은 직원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은 퇴직금 5억이 3억으로 줄었어요. 또 한 분, 67세 은퇴자께서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으셨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퇴직금을 원금 보장이라는 말만 믿고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셨다고 합니다. 요즘처럼 금리가 높을 때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연 15% 수익 보장, 원금 손실 없는 투자 상품, VIP 고객님만을 위한 특별한 기회. 이런 달콤한 말에 현혹되기 쉽습니다. 얼마 전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일부 은퇴자들이 투자한 고위험 금융상품에서 큰 손실을 본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은행과 증권사에서 중국 주가지수에 연계된 복잡한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아 약 5조 8천억 규모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고령층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처럼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60대 이상 은퇴자의 73%가 원금 손실을 경험했고 그중 38%는 투자금의 절반 이상을 잃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런 수법을 조심하세요. 고객님은
VIP 시니어 고객이라 특별히 추천해드리는 상품입니다. 이번 주까지만 가입 가능한 특별 상품이에요. 제가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은행 직원은 가족이 아닙니다. 그들에겐 실적 압박이 있고 판매 목표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현명한 은퇴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오면 무조건 하루 더 생각해 보자고 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자녀들과 상의하죠. 덕분에 지난 10년간 한 번도 손실을 보지 않았어요. 또 다른 분은 이런 원칙을 세우셨답니다. 투자는 원금의 20%만 해요. 그것도 얘가 이해할 수 있는 상품에만 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정기예금이나 국채에 넣어두죠. 수익률이 낮아도 잠은 잘 온답니다. 그렇다면 현명한 투자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절대로 서두르지 마세요. 오늘까지만 특별한 기회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좋은 투자는 결코 조급하지 않습니다. 둘째, 반드시 가족과 상의하세요. 금융 지식이 있는 자녀나 사위, 며느리가 있다면 꼭 물어보세요. 젊은 세대들은 금융 상품을 볼 때 더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평가합니다. 셋째, 나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세요. 전체 자산의 70%는 예금이나 국채 같은 안전 자산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는 반드시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상품에만 하며 원금 보장이라는 말은 무조건 신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상품은 그만큼 높은 위험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한 은퇴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늙어서 돈 잃는 것만큼 서러운 게 없어요. 젊었을 때는 다시 벌면 되지만 지금은 그럴 기회도 없으니까요. 정말 가슴 아픈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살펴볼 지출은 매달 빠져나가는 불필요한 보험료입니다. 20년 넘게 보험료를 냈는데 막상 병원 한번 가려고 보니 보장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낸 돈이 아깝기만 해요. 얼마 전 지인의 보험을 살펴드린 적이 있습니다. 총 8개의 보험에 가입하셨고 매달 나가는 보험료만 70만 원에 달했지만 실제로 필요한 보장은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이런 사연이 많은데요. 젊었을 때 든 보험이라 그냥 계속 내고 있어요. 보험 설계사가 아는 동생이라 거절 못했어요. 해약하면 손해라고 해서 지금까지 붙들고 있네요.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가입자의 82%가 실제로 필요 없는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절반은 중복된 보장으로 나타났죠. 라디오에서 소개된 사례를 보면 암보험 3개와 실비보험 2개에 가입한 분이 매달 64만 원을 보험료로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하나만 있어도 충분한 보장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은퇴하면서 보험을 전부 정리했어요. 실비보험 하나만 남기고요. 덕분에 매달 60만 원을 아낄 수 있었죠. 이제는 그 돈으로 손주들과 외식도 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또 다른 분은 이렇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친한 보험 설계사라도 보험 가입할 때는 반드시 가족들과 상의합니다. 저 역시 가족과 상의하면서 불필요한 보험을 많이 정리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보험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첫째, 지금 가지고 계신 모든 보험을 꺼내어 확인해 보세요. 보험 증권이 없다면 금융감독원 통합연금 포털을 이용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둘째, 중복된 보장은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암보험이나 실비보험처럼 중복 가입이 많은 보험은 특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나이에 맞는 보험만 남겨두세요. 60대 이상이라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실비보험 하나 정도면 충분합니다. 70대부터는 간병이 필요할 가능성을 생각해 간병보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80대 이후에는 새 보험 가입이 쉽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보험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료 부담을 느끼면서도 해약하면 원금을 못 돌려받을까봐 망설이곤 하십니다. 이런 고민을 자주 듣게 되는데요. 제가 아는 분은 이렇게 해결하셨습니다. 손해보더라도 정리했어요. 대신 그동안 아낀 보험료로 적금을 들었더니 1년 만에 해약 손해를 만회했어요. 지금은 매달 여유가 생겨서 마음이 한결 가볍죠. 여러분, 보험의 목적은 보장이지
저축이나 투자가 아닙니다. 필요한 보장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노년의 재정을 안정시키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노년을 불행하게 만드는 5가지 지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녀를 위한 과도한 지원, 허영심에 따른 소비, 큰 부담이 되는 경조사비, 위험한 투자, 그리고 불필요한 보험료까지. 이런 지출들이 우리의 노후를 위협하고 있었죠. 그렇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바꿔나갈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한 70대 분께서 변화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놀라운 결과를 얻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자녀 지원을 절반으로 줄이고 꼭 필요한 경조사비만 남기고 불필요한 보험을 정리했더니 매달 150만 원을 절약하게 됐어요. 1년 만에 의미 있는 적금도 만들었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오늘 배우신 내용을 가족들과 함께 나눠보세요. 특히 배우자와 함께 보시면 더 큰 도움이 됩니다. 변화는 혼자보다는 함께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하니까요. 둘째,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우선 통장 잔고를 한번 확인해보세요. 보험 증권도 찾아서 정리하고 지난달 카드 사용 내역도 검토해보세요.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셋째, 자존심을 잠시 내려놓는 것도 필요합니다. 나 때는 이라는 말은 잠시 접어두고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세요. 시대가 변했고 우리도 변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 여러분의 행복이 곧 가족의 행복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행복하셔야 자녀들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가 더 행복하고 여유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삶의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모두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